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지난해부터 논의돼 온 전북 군산형 일자리가 확정됐습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바탕으로 군산과 새만금의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000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입니다. 첫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뉘어집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2022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자하고 900명을 고용합니다. 에디슨 모터스와 대창 모터스 등 4개 기업은 새만금에 1,400억 원을 투자해 1,000명을 고용합니다. 두 그룹의 투자 분야는 모두 전기차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이들 기업의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들고 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합니다. 또 정부는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지원합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전기자동차를 생산하고 싶으면 군산에 오면 부품 기반이 만들어져 있어서 누구나 금방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보자라는 게. 노사민정의 협력을 통해 한국GM과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군산과 새만금에 2,000개에 가까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외지에 지금 나가 있던 우리 군산, 우리 형제 자매들을 꼭 군산으로 다시 불러주십시오, 시민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시작하는 군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오는 24일에 명신 군산공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광주나 구미형 일자리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민노총과 한노총이 모두 참여해 합의안을 만들어냈다는 점, 그리고 노사 간 원청과 하청업체 간 상생을 위한 지역 공동교섭을 처음 시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최초의 결과물입니다. 양대 노총이 기업 유치와 상생 협약안 마련 등 전 과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GM 군산공장 폐쇄로 벼랑 끝에 몰린 지역 경제에 대한 절박함이 반영된 것입니다. 군산 경제를 누가 살릴 것인가 하는 그 꿈을 이제 현실로 가져와서 오늘 그 첫 삽을 뜨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군산형 일자리는 또 전국 최초로 지역 공동교섭이라는 선진적인 노사관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각 기업별 노사가 참여하는 상생협의회가 기준 임금 등을 제시하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장별 교섭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섞여 있을 때 큰 기업들이 작은 기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건가라는 고민이 사실은 이 지역 공동교섭이라는 아이디어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원하청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간 수평 계열화도 추진됩니다. 하청업체가 여러 곳의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구조를 만들어 한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부품업체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는 수평 계열화를 시도하게 되면 특정한 한 기업에만 종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융통성을 가지고 하청업체들이 원청업체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현대차의 광주, LG화학의 구미형 일자리와 다르게 중소, 중견 기업이 중심이 돼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지자체 합작 법인이 아닌 민간 주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가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에서는 전북체육회와 14개 시군 체육회가 민간인 회장을 뽑아야 하는데요. 시간은 부족하고 준비 과정에 대한 혼란과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전북체육회와 14개 시군체육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인 회장을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지난달에서야 선거 관련 지침을 확정해 각 지역 체육회에 내려보냈습니다. 때늦은 지침 탓에 지역 체육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선거 비용마저 지역 체육회가
자치단체와 협의해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시도체육 및 시군구체육회가 직접 예산안을 만들어가지고 해당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확대 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종목 단체별로 대의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종목 단체가 아예 없거나 이름만 올린 유령 대의원도 있어서 자격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이유로 선거 위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군체육회마다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적지 않은 혼선이 예상됩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각 시도가 선거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업무를 거기서 하다 보면은 아마 그 어떤 문제 시행착오도 좀 생기지 않을까, 이 부분을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체육회장이 공석으로 남는 시군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 없이 대한체육회와 정부가 민간 체육회장 선거를 밀어붙이면서 혼란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10대 여성 청소년 2명이 여중생 1명을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의 폭행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이 8,0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한 학생이 무릎을 꿇은 채 뺨을 맞습니다. 잘못했어요. 조용히 해. 피해 학생의 사과에도 손찌검이 이어집니다. 피해 여중생 A양을 폭행한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등 10대 여성 청소년 2명입니다. A양은 인적이 드문 이곳에서 2시간 동안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가해 학생들은 이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었으면 했다고. 맞을 때 그 순간이 꿈이었으면 좋겠더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애기가 막 겁에 질려가지고 그 목소리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해자들이 공유한 폭행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누리꾼들은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등 8,000개가 넘는 비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A양은 폭행당한 이튿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어머니에게 불만이 있으면 나오라고 막말을 했다면서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2명을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A양을 때렸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이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로 공동으로 폭행한 사안입니다. 현재 곧장이 접수돼서 저희 경찰이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가해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를 그린 소설 남원성의 고형권 작가가 명예 남원 시민이 됐습니다. 임실군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소설 남원성을 쓴 고형권 작가가 명예 남원 시민으로 위촉됐습니다. 소설 남원성은 정유재란 당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왜군과 싸운 남원 민중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고형권 작가는 앞으로 남원성 전투를 더 알리고 일본 교토에 있는 코무덤의 남원 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성이라는 소설을 출간을 계기로 해서 남원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남원의 문화들이 이제는 남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임실군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5%에서 8%로 높이고 명절 기간에는 최대 1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임실사랑 상품권 가맹 점포는 모두 319곳으로 임실군은 내년도 상품권 발행 규모를 3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대 통합형 실내 놀이터가 순창군에 들어섭니다. 순창군은 오는 2021년까지 모두 41억 원을 들여 실내 클라이밍과 VR 체험관, 체력 단련실, 작은 도서관 등을 갖춘 실내 놀이터를 만들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중고물품을 사고 파는 아이장터가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장터에는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100여 명이 참여했고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독감 바이러스가 평년보다 일찍 검출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협력병원을 찾은 호흡기 환자의 검체를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말과 이달 중순 사이 각각 한 건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2달가량 일찍 발견된 것으로 보건당국은 영유아나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서둘러 백신을 접종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라도가 다음 달 30일까지 태풍 피해를 본 벼를 매입합니다. 전라도는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 등의 규격 ABC 3등급을 신설해 1등품의 최고 76% 수준까지 가격을 산정하고 품종과 수량에 관계없이 희망농가가 신청하는 전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태풍 링링과 타파, 미탁의 영향으로 도내에서는 6,093헥타르의 논에서 벼 쓰러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정보공사 LX의 드론교육센터 설치 문제와 관련해 경북과 업무 협약을 맺은 LX를 질타하고 드론교육센터를 전북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드론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이미 전북과 협의를 마친 LX가 경북과 다시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전북의 뒤통수를 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애초 추진한 대로 전북에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창학 LX 사장은 경북과의 업무 협약은 경북이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괄적 내용을 담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적절하게 절차를 진행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은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교대 등 3개 국립대가 올 2학기에 시간 강사를 1년 전보다 42명, 5%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간 강사를 15명 줄인 전북대는 겸임과 초빙교원을 146명이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영국 의원은 이를 두고 지난 8월부터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담은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한옥마을에서 남고사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지난해부터 한옥마을 관광객이 줄고 있고 전주시의 인구 또한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한옥마을에서 남고사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해 전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옛 어린이 회관 자리에 220억 원을 들여 새로 조성한 어린이 창의체험관은 VR, AR 체험관과 영유아 체험관, 240석 규모의 공연장, 야외 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한국소림문화회전당과 건지산, 전주동물원 등 주변 문화관광시설과 연계해 새로운 체험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4도, 남원 23도, 진안 22도 등 어제와 비슷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이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